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민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혜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이 멜로의 난장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멜로. 자,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영화 1996년도작 천밀밀. 야, 천밀밀. 오늘 소화기 하나씩 들고 또 해야겠네요. 아, 우리가 이거 천밀밀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우리 이 영화제 하고 했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많았죠, 저희가? 아니, 우리 멜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아, 멜로 안 된다. 드디어 또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의 그 여명과 장만호 발악이? 거의 뭐 여명 발악이, 장만호 저 발악이. 고등학교 가 있을 2학년 정도로. 때, 네.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튼 좋은 영화로 저 기억됐던 좀 벌써 영화. 설레이는 게 오늘 선배님 눈망울 촉촉합니다. 진짜 좋아요. 저번 지난번에 어떤 그 후반부와는 다르게 이제 다시 진짜 촉촉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1990년대로 이제 좀 넘어갔잖아요. 오늘의 우리 영화가. 홍콩 영화 혹시 예은변 잘 접하지 않지 않았나요? 네, 저는 거의 본 영화가 없어요. 아, 네, 이럴 제가 때 어렸을 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홍콩 영화. 우리 민찬 배우만 해도 그래도 좀 제가 약간 중간 정도 나이대일 것 같은데 제가 비교적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콩 영화를 만약에 저도 정통 나이로 치면은 약간 저보다 형님이실 때의 홍콩 영화가 더 부흥기였는데 그렇죠. 끝물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좀 형님들하고 친해가지고 홍콩 영화를 만약에 범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명절 때 홍콩 영화들이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막 폴리스 스토리부터 해서 TV에서도. 뭐 성룡 영화님도 그 홍콩 영화로 치면 그 홍콩 영화들을 명절 때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되게 많이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게 특이한 문화가 아니겠지만 그때 저도 많이 접했고 물론 막 정통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방송에도 영향력이 많아서 막 홍콩 4대 천왕에서 유덕하님 막 여명 이런 분들 나와서 앨범도 내고 그리고 찍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광고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사실 그리고 왕도연, 그쵸, 임청아, 구숙정, 장만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글로리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의 좀 중심 어떤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된다면 그 이전에 뭐 한 번씩 있잖아요. 일본도 네. 있고 그 홍콩의 가장 화려했던 부흥기 때 나왔던 영화 중에 오늘 하나가 끝물이지만 천밀밀이죠. 천밀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혜성 씨나 나나 끼어서 우리 때는 홍콩 영화를 빼면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때 거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홍콩 영화가 정말 대세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제 학교 학원 갔다가 아니면 시험 끝나고 오면 꼭 비디오 가게에서 홍콩 영화 다 빌려와가지고 무협 영화. 그 중에서 무협 영화 뭐 동방불패, 절대쌍교, 녹정기 뭐 많지 되게 많죠. 근데 황비호 근데 그런 게 어린이들한테 약간 영향 준 거 강시 영화도 그래서 유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나 초등학교 때. 네, 맞죠. 강시. 이게 약간 그런 어린아이들이 보는 홍콩 영화 느낌으로 강시도 유행했었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부흥기 아닌 부흥기가 또 영웅본색이 나오는 정점 아닌가. 지금. 정말 대단했죠. 지금까지도 뭐 많이 회자되고 패러디도 많이 했고.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죠. 그때까지 다들 동안이셔서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가 진짜 세대 차이를 많이 확 느끼. 근데 저도 정통 세대는 아닌데 그래요? 저는 좀 약간 좋아했어요.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해서 애들근이 성향이 좀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홍콩 영화를. 자, 어쨌든 그 중심에 이 천밀밀이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여명, 장만옥, 증주희, 양공녀, 그 다음 외국인 제레미. 남자분 곽부성, 네, 곽부성. 유덕화, 여명. 아니, 우리 아니, 영화 천밀밀이죠. 우리 우리 얘기하는 제가 너무 촉촉해졌어요. 아니, 오늘만큼은, 한번더 해야 저는 될것 오늘만큼은 선배님 지지합니다. 마음껏 촉촉해지는 시간. 자, 선배 오늘 안경도 벗어 던진 거 알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이제는 봤잖아요. 예은 씨도. 지금은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영화가 끝났어. 극장을 나오고 있어.
이때 느낌이라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참 지금 어려운 것 같긴 이 한데 막 영화가 나왔다. 끝나고 극장을 나서고 저 갑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궁금해졌어요. 복잡한 거 말고 그 두 분은 이거 당시 극장에서 보셨어요 혹시? 극장에서 봤죠. 아니,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우와. 진짜요? 전 VHS로. 근데 나 그러면 극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먼저. 나 너무 궁금해. 이건 극장에서 그러니까요. 안 본 사람이 너무 잠깐만. 많잖아 지금. 이건 탓이야. 극장에서 안 봤어. 야, 당신에게 내가 방송을 그때 나 프랑스에 있었어. 이제 프랑스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이소근도 거짓말해서 문제가 커진 거라고요. 이건 편집 내가 하거든. 이러지 마. 억울하다. 다시 이게 자연스러운 대로 계속 흘러가. 너무 좋은데, 나. 극장에서 봤어요? 아니요, 전 집에서 봤죠. VHS. 집에서. 근데 보통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선배님보다 좀 더 어른 세대가 저보다 많이 어른이시니까. 극장에서 봤을 확률이 좀 있네요, 원래.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치. 나이가 좀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TV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볼 수밖에 없고. 어떠셨어요? 결말이 다행이다. 그래도 결말이 다행이다. 어떤 의미로? 처음부터 끝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첫 느낌은 그래도 저 장면으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되게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둘의 많죠.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매듭은 지어진 느낌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이 게 생각이 느낌은 내용에 대한 굉장히 불만감이 있는 듯한 그런 들어보죠, 느낌이었고. 차차 들어보고. 맞아요. 우리 혜성 씨는 저는 지금 보고 나왔어. 지금 보고 나왔어. 지금 제 나이에. 네. 전 최근에 보고 나왔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고 나서는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이걸 인정받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작품을 선택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어떤 역할이든. 근데 천밀미를 보고 나서 한 20년 만에 욕심이 생겼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 이 역할 나한테 주어지면 나 이런 역할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면 궁금한 게 당시에 어렸던 시기 때 이걸 보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영화를 재미있다 없다 이분법으로만 치면 어떤 느낌으로 좀 그냥 바꿔주셨어요, 그래도? 재밌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다 좋은 영화라 그러고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라고 하니까 그치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봐둬야겠다. 그냥 이런 의미였고 그리고 그때 이 사랑의 심리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렇죠. 맥도날드 뭐 장면 몇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이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기억이 안 났다는 그 배우 장면마다 그 심리를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겠죠. 근데 이번에 딱 봤는데 와 이런 역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응원합니다. 내가 되게 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왜요? 착해요. 진짜 착해. 순수한 눈빛 좀 사람들 저도 착해 실제로. 아니 근데 요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하면서 속아 넘어가면서 또 몰래 사랑하면서 한국판 천밀밀 선배님. 자, 너무 낀 세대. 좋았어. 낀 세대. 사실 천밀밀이 정말 신기한 게 이거 제가 기억으로 당시 안 봤는데요. 사실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당시에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친숙한 영화였던 게 사방에 이 노래 흘렀었어요. 맞아요. 여기 나왔던 OST들이 저희 부모님도 따라 부르셨고 지금도 그 월량 대표 아저씨인가 네. 아직도 흥얼거리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음악이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착각했던 게 안 봤는데 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천밀밀에 대한 뮤직비디오도 많이 돌고 있었고 옛날에 엠넷 채널 같은데 많이 유명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처음 경험을 우연찮게 했는데 전에 스포는 아니지만 선배님이 이 나이쯤에 봤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게 알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한 건 있었어요. 제가 그 나이 때 봤다면 이걸 어떻게 영화가 기억날까? 저는 없으니까 그때 못 봤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유심히 보는데 마음이 반반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이성으로 본다면 이거 불륜 영화잖아. 맞아. 솔직히 이게 정말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은 소정의 입장에서 무슨 죄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두 인물의 포커스에 그대로 온전히 맡겨서 보면 선배님의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까 아련하고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극장 나서는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나의 어떤 사람한테 전화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아련한 난 느낌이 하진 않아. 있었어요. 헤어지면 끝이지 뭘 그런 약간 행동의 느낌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렬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5분 이내로 바로 이성이 잡는 느낌도 있고. 이거 뭐야. 맞아. 결국에는 둘이 애틋하지만 내로남불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입장에서 보면 어느 애틋하지 않은 불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과 되게 애틋한 두 남녀 간의 이야기를 공존하는 느낌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저도 만약에 지금 보고 나왔다면 그런 약간 문학적 착시 효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떠나서 영화가 딱 마무리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딱 끝났을 때 그냥 굉장히 약간 아름다운 영화처럼 몽글몽글해지고. 약간 착시 효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럼에도 그런 영화. 불구하고 되게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 하나를 감상하고 나온 듯한 느낌.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에 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막 사랑 그치. 이야기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저렇게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게 진짜 약간 속 터질라 그래서 아이 막 게다가 불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이성이 되게 지배를 한 상태로 이 봐가지고 자리로 갈래 한번? 분명히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고. 전 좀 놀랐어. 사실 그런 얘기인지 모르고 봤다가 이거 불륜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영화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네. 영화가 이제 여명과 이 장만옥 소군과 이호의 이호 둘 다 쓰이더라고요. 네, 소군과 이호의 얘기인데 이 둘의 물론 이 배우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착하고 은큼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배우였잖아요. 두 분 다 화양연화에서 또 장만옥의 또 연기 정말 화양연화 몇 년 뒤에 정점이었고, 한 2000년쯤 됐을 텐데 그때 그 영화도 기억 남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또 화양 영화도 계속 기억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화양연화 너무 네. 좋은데. 그래서 이 천밀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골 촌놈이 홍콩으로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 그 광저우에서 홍콩 대도시 완전 신문물을 접하게 된 이 촌뜨기 소군과 똑같은 촌뜨기였지만 사실상 이 이호의 이 만남, 이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가장 화나는 부분은 뭐였어요? 일단 아니야, 화를 우리 헤어질 결심의 교훈을 가만히 있어도 나오나? 네, 어차피 나올 것 같아서 네. 먼저 꺼낼 그러면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은 왜냐면 오늘 뭐였어요? 이쪽에도 지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저는 네. 초반,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장면이 초반, 중반, 후반에 있어요. 근데 초반에 좋았던 장면은 처음에 내 차 태워준다 그러면 자전거 타면서 가는 장면. 장만옥이 뒤 다리 흔들면서 천밀밀 가는 장면. 흥얼대고 그렇죠. 그 장면 참. 처음으로 그 OST 나왔을 때. 네, 그 장면 좋았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씬. 맥도날드 씬에서 만남 씬. 그게 그냥 여명의 액션분들 장만우 이제 돈 계산하면서 요로준 다 바스트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게 되게 뭔가 특유의 되게 노래 좀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군이 돈을 이제 월급날이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 맥도날드가. 그냥 그 장면 좋았다.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장면. 집에 빼고 일단은 지금은 끝까지 않아요. 근데 진짜 참아봐요. 따라하는 거 아니고 맥도날드. 아 진짜? 맥도날드 유니폼도 그렇고 너무 예쁘지, 잘 쨍한 어울리지. 빨간색이 너무 그거 잘 나중에 어울려서 그냥 입고 다니더라. 예? 중간에 그냥 계속 약간 거의 유니폼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바깥에서 계속 실제로. 입고 다녔어요. 돈 이거 확인하러 갈 때도 본인이 이쁜 줄 아는 거야. 장만우 선배님이 그 당시에도 내가 이거 이쁘네 야, 알고 입고 싶겠어 할 수도 있어. 그 장면. 근데 너무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일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 장면 저도 하려 그랬는데 멀리. 아 진짜? 역시 그 순서가 맞지. 근데 또 그게 있어. 감독님 예전에 90년대 홍콩 영화가 뭐가 유명하냐면 조명.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조명을 너무 잘 써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도 광고처럼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너무 멋있게 이쁘게 조명을 잡아서 주고. 근데 천밀밀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 그냥 별거 아닌 씬인데도 조명을 너무 이쁘게 잡아준. 광고처럼 잡아준. 지금 같으면 약간 뽀샵한 느낌. 그쵸. 근데 그 맥도날드 씬도 좀 그렇게 조명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꼽자면 마지막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긴 한데 나 그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초반만 얘기한 건데. 또 너무 뒷얘기라 조금 그러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그 투샷 장면 좋아합니다. 다 싫었던 거야. 아야, 그냥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이거 중간 장면도 얘기해도 되나? 왜? 민찬 씨 얘기하세요. 네. 내가 얘기해놓고 또 겹칠 수 있으니까. 맞아. 뭐 알림 설정까지. 저는 좀 그게 뭐 해피했던 장면은 아니지만 그 누구죠? 이효이죠 이교 이 장만홍님 역할이 뭐 그의 어떤 저 반려자로서 두목 있잖아요. 표오빠. 그 오빠로 인해서 뭐 성공이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야망도 있고요. 해서 부동산의 거목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때 모든 물리적인 허기들이 다 채워졌는데 정서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 먹방. 그래서 둘이서? 근데 그거는 정말 살면서 저도 너무 이해되거든요. 그 먹는 행위 파인애플 꽂혀 있는 거. 예, 뭐가 계속 먹잖아요. 왜 그렇구냐고.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맞아, 많은데 맞아. 그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먹는 걸로 표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로 근데 다 먹방. 저희들이 어르신들도 누구 보다가 먹고 있으면 배부른데도 막 먹는 친구 보면 얘가 허한가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친구가 다 채웠는데도 거기서 정서적인 게 안 채워진 느낌으로 보이는 느낌이라 되게 안쓰럽고 그 장만홍님이 연기를 또 거기서 너무 잘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 남편, 사실 저는 남편의 매력이 너무 커서 뭐 원탑 하면 전 남편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표 오빠가 난 너무 좋아서 그게 90년대 연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매력과 90년대 특유의 그 정서 연기가 버무려지면서 장만홍님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나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파인애플이랑 소세지 먹다가 치아에 끼어서 웃으면 되게 봤을 때에서 창피할 텐데 저거를 최대한 티 안 나게 입 안으로 넣어서 씹으면서 대사를 쳐야 될 텐데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낄 수가 있잖아. 얘기하다가도 막 보일 수 있고. 그렇죠. 큰일 났다, 물 저거를- 들었어. 아니,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최근에 단편 그 찍은 것 중에 계속 먹어야 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음식 안 꼈어요? 안 돼, 중식이었는데. 그 자상? 이게 그 해보다 오빠 본 것 중에 그 안 올라와 있었나요? 그 짜장면을 저도 허기져서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캐릭터는-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눈은 되게 정신이 나가 있는데 계속 먹는데 너무 먹고. 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묻어야 돼. 먹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와 저거 테이크 여러 번 갔으면 저거 그치, 또 그치. 먹긴 먹어야 되고 저거 이렇게 뱉으면서 했을까 이러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뭐 그 장면 하나랑 그냥 그 표 오빠랑 관련된 건데요. 그분 너무 매료돼서 제가 표 오빠가 아침에? 그 침대에서 막 그 이제 여자가 뭐 두리뭉실 얘기하니까 니들 뭐 그거 사이 옛날에 있었던지 모를 줄 알아면서 막 근데 나 너무 너무 쿨하게 너무 맞아. 쿨하고 귀엽게 얘기를 해서 저 거기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쿨하게 얘기하고 그냥 가잖아요. 너무 매력 있었어요. 그 쿨레나는 그 오빠 매력. 뭐 다 알잖아. 뭐 네. 뻔한데 뭐 너 좋은 나도- 남자 가지고 나도 좋은 여자도 나도 많아. 작가냐 막 이러면서 나 그게 근데 너무 매력 있어. 우리가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말을 안 하고 가면 안 돼. 명장면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감독님들이 많이 썼던 장면인데 차 얼굴 들이밀고 크락션 누르고 키스하는 장면. 후반부라. 장만호 여명이 키스하는 장면인데 또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또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봤냐면 장만옥이랑 연명이 키스하는 장면이 두 장면 정도가 나오는데 장만옥은 키스할 때마다 눈을 안 쳐다봐. 그냥 딴청이에요. 모른 척. 나 근데 너무 좋아하는 약간 거. 전통적인 동양 영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먼저 너한테 뽀뽀는 못 하겠으니까 네가 나한테 먼저 뽀뽀를 해줘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왜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 장면 되게 좋았던 거야. 너무 좋았죠. 그 장면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때 이제 등려균 누구죠? 테레사 테레사 탱이라고 탱. 하죠. 네. 응. 영화 이름으로 네. 영화 이름으로 테레사 탱인데 보고 등짝에다가 사인 아, 받고 맞아. 사인 와서 타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테이크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속마음을 10여 들킨 초 듯한 정도를 맞아. 혼자 바라보고 안타깝고 부르고 싶고 네. 뭐 참아야 되나 그러다 그냥 엉겹결에 삑 근데 우리도 도와줬죠. 그게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아요? 네.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걸어와서 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장면이 근데 나오는 거죠. 경적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속마음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빙의해서 딱 도와주는 장면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 맞아요. 그런 연출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표 오빠 매력적이었던 그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씨는 정말 귀엽죠. 아, 그 배우님 왜 이렇게 매력이 정말 귀엽죠. 미키마우스. 아, 정말 너무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조금 중후반부지만 그분의 매력이 사실 어느 관객이 봤을 땐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 굳이 이 친구한테 자꾸 엮여 있는 거지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나중에 헤어질 수 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근데 그때 봤어. 와, 이 남자가 정말 고수다.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미는 스킬을 막 나 저기 가도 와이프 다른 남자 만나 그리고 너 다른 남자 만나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떼려고 갔다가 그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인물의 성격, 이제 부여된 성격이 네.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난 너 놓아주기 쉽지 않아. 남자답게 널 밀칠 테니까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되게 쿨해요. 굉장히 정말 쿨하게. 나이스하고 맞아. 나이스하게. 너무 멋있어. 왜냐면 처음부터 너네 예를 들면 네가 저 소군을 좋아하는 거 알아. 뭐 다 알지만 네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그게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나랑 얽혀서 이렇게 살게 된 거잖아.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영화 조폭 두목들 캐릭터에서 보지 못했던 너무 매력있죠. 지금 봐도 너무 신선하고 그 심지어 두 분의 신장차도 매력 있어요. 장만홍님이 더 크고 걸어다니는 그 스샷이 너무 매력 있어. 그래서 진짜 그 배우님의 인상이 생각보다 강렬하게 남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 약간 도망? 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원래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치. 이제 근데 좋아하는 남자 있다. 네, 그 말하기 전에 약간 그 텀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연 표 오빠가 눈치를 챘었을까? 솔직히 눈빛으로 봐서는 뭔가 날 떠나려고 말하려고 하나라는 눈이긴 했는데 맞아. 과연 알았을까? 표현은 그 정도까지 나도 채고 챘을 것 있는 것 같아. 챘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이호가 생각을 한 1, 2초 사이에 바꾼 거죠. 목걸이 주면서. 근데 왠지 알았을 것 같아서 그 장면도 안진 장면도 조면 그거라. 딱 넣어서 되게 광고처럼 나왔어요. 맞아, 그 장면 되게 좋았어. 되게 셌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난장이 될 수도 있는, 자, 둘의 엮이는 관계로 이제 가면, 이제 소구는 오자마자 이제 그 약혼 여인 소정에게 이제 편지로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이제 편지로 시작하고, 뭐 사실 중간까지 계속 이제 결혼을 할 때까지 편지로 소통하면서, 이호를 만나게 되고,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영화,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끝까지 가잖아요. 이제 고조를 오가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불륜 영화다, 뭐 이렇게 특정 지었기 때문에 그걸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화, 그러니까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그 매력 포인트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삼각구도 세 인물의 입장에서 각 인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되게 답답함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답답함이 소군이 아니면 소군 이호가? 입장에서는 소군 입장대로 답답하고 그리고 이호 입장에서는 이호 입장 그리고 소정 입장에서는 뭐 배신감, 분노 이런 게 그 입장 그러니까 캐릭터가 등장해서 나왔을 때는 그 마음이 다 고스란히 다 전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 작품이. 그래서 삼자 입장에서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놈이죠. 소군이. 근데 또 소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그러고 싶어. 야, 그냥 결혼한 것도 아닌데 부르지 말고 그냥 편지로 헤어지자 그러고 이호랑 만나지. 근데 얘도 본인 스스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홍콩까지 불러들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해서의 삶은 내 삶이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3자 입장에서 넌 진짜 XX다 라고 비난받아도 쌀만한 행동을 한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초반부에서도 그렇고 이호가 이게 숨긴 게 아니잖아요. 소군이 본인의 본인의 여자친구 약혼녀가 광저우에 있고 지금 그녀에게 매일 편지 쓰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호가 뭐 그때 물론 이제 약간 친구처럼 근데 연인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호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어때요?
이유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데 사랑됐고. 아, 근데 저는 소구는 아예 애초에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의 바보 같은 남자로 이제 그건 잡혀 나쁜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효도 이제 사실 처음에 친구라고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 친구 이상으로 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또 소군도 따라왔을 그러니까 그런 또 수 이효의 있지 성격이 않을까. 그런 소군의 그러니까 행동을 만든 데도 역할을 했다라는 약간 거잖아요. 둘 다 그래도 아예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쪽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영화는 흘러가야 하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또 이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둘이 해피엔딩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흘러가야지 하면서도 저는 계속 막 좀 약간 열받아하면서 막 가지고 근데 여기 봤는데 또 우리 이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또 그 합이 너무 그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너무 매력적인 둘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잘 어울리는 둘이지만 뭔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아니고 한데 또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만날 거면 차라리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긋나고 그래서 더 답답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군의 그 무던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비속어 섞으면 안 되잖아요. BS 같은 성격인 거예요. BS 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 성격이 어쨌든 이효를 보고 이제 시간이 지르면서 이제 우정이 사랑으로 넘어가죠. 짧은 우정이 아주 짧은 우정이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약혼녀에게는 자기의 그런 상태를 계속 알려주고 이효도 묵인하고 그러면서 둘이는 좋아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끊지를 못했잖아요. 이효도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이제 민찬 씨 얘기할 거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화 안 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각이고. 그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날. 그래. 그냥 뭐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극 초반에 첫 전화처럼 여겨지는 전화 통화가 있었잖아요. 소정한테. 그 통화 때부터 꼬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미안하단 말 뉘앙스로 귀 빨개졌어. 되게 어렵다. 이게 되게 그때는 고민된다. 이효하고 저녁을 보낸 그 다음 날 날. 아니에요? 네. 다음 날 바로 사랑한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미안한다라는 뉘앙스로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전화 때 조금 나쁘더라도 그때 이야기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바로 어렵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마음에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홍콩 와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젯밤 잤어. 우리 헤어져. 말을 어떻게 해? 어렵죠. 이제 근데 그때 원래도 우유부단한데 그 당시 때 너무 이제 커져버린 일을 켜켜이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 배우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우유부단한 놈이라는 건 얘는 관객들 다 알고. 근데 확신이 없었나 혹시 소군 입장에서 이효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지만 그게 그 이상은 아닐 수 있는. 그렇죠. 그 사이 아닐 수 거잖아요. 있는지 계속 갈지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그 정도까지 그냥 계산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야. 그 인물은. 결정이란 거를 그냥 안 내리고 시간이 너무 어렵다. 흘러버린 느낌? 그러니까 진짜 결단을 안 내린 거죠. 어떡할지를. 사실 그게 사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요거 너무 큰일 같은 경우는 덮어두고 일단 하는데 그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터졌을 때는 소정이 그 대사 같은 걸 하거든요.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싸다고 건- 100번 맞을 짓을 했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거 적어도 알고. 결혼 직전에라도 얘기를 차라리 했었어야 그치. 이게. 근데 맞아.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차라리 나쁜 상황이지만 더 큰 나쁜 상황을 막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그 여명이 맡았던 소군의 캐릭터의 입장이라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소금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또 들어오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됐던 거지 뭐. 그래서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교의 그 친구가 뭐 이교가 여명만큼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지를 자르려면 더 네모하게 잘랐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뭔가 여사친이라는 뭔가 느낌을 빙자해서 서로 남사친이라는 느낌으로 오랜 시간 서서히 잠식되니까 이게 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스며드니까 이제는 벗어나려고 해도 둘 관계를 뭐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어렵네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주제는. 그 이제 약간 그 꼬리가 될 만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한 설마. 소군이 그 어쨌든 뭐 아슬아슬하게 이 병행하면서 뭐 아슬아슬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화 관객만 아슬아슬해. 관객만 젠 아슬아슬. 네. 그런 게 진행되면서 이제 팔찌 사건. 맞다. 자, 정말 BS 같아요. 팔찌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 팔찌 사건, 아니, 난 팔찌 사건을 그 보면서 갑자기 이제 하양연화도 이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양연화에서도 보면 왜 이웃집 신랑 신부, 신랑 신부가 이쪽 신랑과 이쪽 부인이 이제 바람이 나고 그 남아있는 이쪽 신부와 이쪽 신랑이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맞바람. 불륜까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맞바람 피게 된 얘기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이 왕가희 감독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 넥타이 봤어. 어디 출장 갔다 왔을 때 봤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걸 사준 건 아니지만 내 신부 보기에 내 남편도 같은 넥타이 입고 내 와이프도 같은 백이 있었단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 그 당시 홍콩에서 약간 유행이었어요. 바람에 그런데 상징적인 팔찌 같은 사건. 걸 사준 건 다른 거예요. 같은 거를 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 팔찌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서 이제 첫 이별이 오잖아요. 그 심리는 뭘까요? 똑같은 거 사준 심려? 네. 속은 입장에서. 속은 입장에서 여전히 맹해서. 저는 그냥 아이가 개미를 해맑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도는 전혀 없는데 그거를 막 지금 시각으로 보자면은 막 더 술수가 높고 막 이렇다가 볼 수도 있지만 제 느낌엔 정말 생각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거든요. 악의는 전혀 없어. 근데 이미 악행이야. 그런 느낌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화 열받아. 더 열받잖아. 이게 뭐라 영화 할 수가 안에서 없어. 보면 해맑음이. 영화 안에서 보면은 이 친구 너무 해맑아. 예. 그렇잖아요. 그게 해맑음이 연기라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르고 있는 입장에서, 팔찌를 고르고 있는 입장에서 얘 지금 안마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네. 하는 행위여가지고 더 속이 터질 수 있죠.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교가 되게 답답해하지만 그래서 또 이 남자의 뒤는 없잖아요. 대신 이 사람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편으로. 두 가지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이 뭐 마사지 때문에 아파와 그다음에 같은 팔찌 사준 거가 이 두 가지에서 화가 나는데 이런 애 옆에 데리고 살면 나 진짜 골치 아프겠다 싶으니까 꺼져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같이 어떤 사는 사람 포인트가 입장 같아. 화가 나요? 근데? 저요? 네. 좀 많은데. 너무 사실 안마 얘기는 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같은 거를 사준다는 게 너무 그냥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의도는 한건 좋아하는 아니야. 친구와 너무 소개한 좋아하는 친구가 소송에게만 주려고 갔던 거였잖아. 근데 내 친구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내 친구도 내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친구니까 있을 수 있어. 내 이제 그 약혼자 선물을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골라주고, 근데 사람이 내 이거 살 거 요것만 딱 쓰는데 옆에도 충분히 맞아. 주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안 사주기 또 미안하고. 근데 나 또 좋아도 하고. 소구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 그러면 내가 그렇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디자인이 다른 팔찌를 사줬으면 그거는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도 그 타이밍에 그나마 낫겠죠. 그나마 낫긴 그러니까 나은 차라리 워딩을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들어올 거 타이밍은 그랬어. 낫긴 나요, 그래도? 좀 더 덜 똑같은 들어? 것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똑같은 아니고 딴 거보다는? 건데 이렇게 같이 골라줘서 고마워하고 혹시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사줄게라는 그래도 기분 근데 나쁘다. 여자 입장에서 골라줬는데 네 약혼녀한테 주려고 골라줬는데 내 거 하나 챙기는 거는 그것도 자존심 근데 상할 거야. 일어나서 기분은 나쁠 것 나 같아. 궁금한 게 이 상점 안에서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최소.
아니 우선은 주얼리를 주얼리 가게 안에서 여자 사면 안 둘한테 되는 거지? 선물하는 거가 말이 안 오케이. 되는 예. 거죠. 종류가 달라도 그거는 아니다. 그래, 이러나 저러나 기분은 나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게는 벗어나서 그거는 사주든가. 10대 애들도 알 것 같아. 이해했어. 안 돼? 이해했어. 아, 그럴 수 있고.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혼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팔찌와 마사지 때문에 화도 났지만 나와서 이제 다투잖아요. 이게 그 길에서인가요? 길에서 잠깐 다투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난 너무 불안한데 이 느낌이 싫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사실 우리 예은 배우가 느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자기가 그래 네가 너의 약혼녀에게 사주러 가는 것까지 오케이 따라갔어. 사주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나를 뭐 원하진 않았지만 망신도 주고 또 같은 팔찌를 나에게 줬어. 너의 마음은 도대체 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만호 그분은 이미 내 약혼녀 선물을 골라달라고 같이 갈 때부터 짜증이 났었을 것 같아. 네가 혼자 따로 사서 몰래 표정도 주는 살짝 게. 그랬어. 그래. 기분이 싹 좋은 표정은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예전에 그냥 처음 그 관계가 시작됐을 때는 돈이 많고서 좀 안정적인, 재정적으로라도 안정적인 그치. 상태였잖아요. 맞아. 이호가.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다 주식으로 돈도 다 말아먹고 이제 자기 삶에서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근데 이 친구마저도 얘는 임자가 있어. 근데 이호는 뭐 남자친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는 안정적인 게 계속 있어. 뭐 넌 돈도 점점 잘 많고, 되고 있어. 근데 나는 점점 뭐가 없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서 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여기에 좀 더 힘을 실 수. 그러면 또 그 속은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하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탕진하고 건데.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걸로 또 했었으니까. 여기 의도가 철없이 나쁜 거 말하잖아요. 없어. 나 돈 의도가. 괜찮아 살 수 있어. 내가 또 네 빚 갚아줄게. 뭐 이런 얘기 해줄게. 중간에 나 돈 많아. 하고, 충분해. 그러니까 이호의 성향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목적 자체가 이 사람 좀 야망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자신이 여기 온 이유도 명확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처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상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부모님 생각하면 나 연애할 때 아닌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순간 현실 자각도 되고 이 친구는 뭔가 다 갖춰가고 이게 다 있는데 나는 그거를 뭔가 내주면서까지도 지금 느낌이 이렇게 되는데 자각하면은 뭣도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는 연인도 있고 자기 지금 금전적으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자각한 타임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 자체도 안 좋았던 것 같아. 모았던 돈을 뭐 잃게 되고 뭐 맞아요. 테이프 장사하다가 또 잃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32,000불인가요? 또 뭐 주식으로 잃고 많이 잃었죠. 그때는. 그러면서 또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이혼은 더 불안해지고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화가 나고 그걸 이제 뭐 약간 이별처럼 통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녕이라고 소군이 그 삐삐 메시지인가를 통해서 하고는 결국 헤어지잖아요. 첫 번째 이별을 하고. 삐삐라는 단어 들으니까 정말 세상. 첫 번째 와, 삐삐 이별을- 써봤어요? 안 써봤죠. 근데 집에는 있었어요. 부모님이 존재에 썼던 대해서는 알아요. 보기는 네. 했던 난 썼지.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2년 지났나요?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소정하고. 소정이 드디어 이제 소정이 홍콩에 오게 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만남을 그 장면도 기억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싹 돌아봤을 때 클로즈업 싹 페이드인 되면서 그 장면 그 맥도날드 씬 정도로 좀 강렬한 맞아. 장면이었어. 고개를 뭔가 좀 돌렸을 때 성공한 듯한 느낌의 모습으로 표정이 있어. 되게 좀 그렇죠. 그 사이에 밝았어. 이제 이혼은 이제 물론 그 영화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표 오빠하고 같이 동거를 있으면서 하면, 네.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사업을 막 하고 있었고 그 넷의 어설픈 사진. 존재 그게 너무 웃겨. 그 애매하게 네, 그 애매하게. 초대장을 날렸던가요? 그냥 사자온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네, 어색함을 네. 동반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도 이렇게 둘의 어떤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정말 엊그제 만났다 헤어졌던 연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난 니들 다 서로 알아요. 눈빛 교환하는 걸 다 본 거지 뭐. 그냥 짬바가 있는데 이 우리 소정 빼고는 다 이제 아는 거지. 그 사람. 알죠. 소정이 정말 전형적인 그 해맑은
그런 클리셰 같은 인물이긴 한데 그 둘이 해맞네. 둘이 잘 만났네. 그래서 잘 맞는 거구나. 홍콩만 안 왔었으면 그치. 아니 그때 정말 잘 됐을 수 있어요. 사진 한 칸 찍었잖아요. 네 명이서. 네,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 넷이 어설프게 서 있는 그 맞아. 장면. 아, 서로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또 많은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뭐 소군도 왜냐하면 편안치가 않고 아까 우리가 아주 질타했던 그 도입 부분의 소군의 모습에서 이제 살짝 변모해가는 왜냐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소송에 대한 미안함,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이효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느꼈다고 봤거든요. 두 번째 만나면서 내가 이 친구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둘의 다시 불꽃이 관계가 튀는데 그 자동차 키스신 이후로 다시 잠자리를 하고 팍 스파크가 튀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나. 그 전에 이미 그 모델하우스인가요? 그 뭐 그때 서울명예 한번, 할 때? 맞아. 그때 그 아까 먹는 신 먹으면서 음. 했을 때의 그 눈빛도 너무 맞아. 그때가 부동산 그거죠. 네네네. 성공한 다음에 다시 오픈식 지을 뭐 때. 하- 맞아. 그때부터 이미 계속 만날 때마다 어떤 그런 기류가 계속 아, 있었으나 둘이 그리고 싶어하는 스파크가 거죠. 터졌을 때 어떤 행위들이 되게 90년대 꽁트같이 정말 급격히 막 뭔가 애정을 급격히 표현해요. 그래서 되게 그 첫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스킨십 하는 장면. 우리 입혀주다가 결혼하기 전에 소군이 결혼하기 전에 둘이 했던 모텔에서 또 그 같은 모텔의 그 호수에서 527 그 방에서 217호 527호 그 대사가 너무 계속 망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둘 다. 근데 그게 되게 둘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둘 다 조금 안정적으로 됐어. 단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둘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소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효가 매일 아침 나는 너하고 같이 눈을 뜨는 것밖에 했으면 필요 없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표 오빠 때문에 이제 또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 또 이별이야 맞아. 그 두 번째 이별 때 어떤 느낌들이었어요? 말을 못할 만했어. 아니 표 우리 오빠가 너무 너무 컸어. 표 오빠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나는 내가 남자여도 야너 가수다 매력 포인트였어. 의리 아니에요? 의리? 약간 그때는 그런 느낌이 그치, 들어요. 나는 의리지 의리. 와 이게 이렇게 의리로 볼 수도 있구나. 응. 저는 저는 의리로 봤어. 같아요. 의리로도 있는데 이 남자의 그러니까 의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죠. 저는 그 손을 봤거든요. 나 다른 나라에도 와이프 있어. 와이프 있고 너도 남자 다른 만나. 남자 만나는데 너도 너무 만나. 빡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근데 의리도 이효는 있지. 의리도 소군한테 나 얘기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그냥 후 가버렸잖아. 아 정말 그냥 비 맞은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면도 뭔가 되게 웃겼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비 계속 이렇게 우산 쓰고서 약간 되게 처량한 모습으로 계속 있는. 오히려 본인은 그죠? 담담한 표정인데 처량해 보이잖아요. 배는 앞에 눈앞 시야에서 사라져 있고. 맞아. 근데 바로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탔는데 배는 떠났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미 대만으로 가는 설정이었으니까. 맞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소정에게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얘기하지. 이효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소군은 이제 결단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효는 또 우유부단하게 가버린 거야. 꼬였어. 끝난 거죠. 꼬였어. 그래도 용기 냈는데 여기서. 왜 결단을 그때 하냐고. 그러니까요. 뺨도 맞지 않았어요? 맞죠? 뺨 맞고. 싸다고 한대 맞았죠. 맞죠. 뺨 한 대 내줬죠. 그래도 용기를 뒤늦게 냈는데 엇갈리네. 엇갈리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효는 떠나가고, 소군은 아내와 이제 헤어지고, 고모한테 받은 유산 다 그리고 주면서.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고모 캐릭터. 우리가 지금 고모 캐릭터를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네요. 고모 캐릭터도 참 재밌는 감초 윌리엄.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있을 것 자기 같아요. 혼자 상상 상상이 아니었잖아요. 실제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연애를 한 건 딱히 아니지 않나요? 그냥 팬과 배우 입장에서 식사를 했거나 뭐 그런 자리 한 번. 근데 옷은 갖고 있어 그 배우에. 그러면 잠을 잔 건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타이타닉 때 않을까? 할머니가 과거에 그 짧았던 하루? 사고 났던 거를 평생 마음에 영원히 품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정말 순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는 그게 짧은데 그게 이해가 되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할머님 순수한 느낌도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소군이 홍콩에 도착해서 이제 고모님이랑 얘기하고 고모님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윌리엄 기다리는데 할 때는 약간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았어. 허언증 듣듯이 맞죠. 건성건성 네.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그거 이상하다고. 유품 정리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 배우분을 몰랐는데 검색해봤어. 근데 실제 배우셨더라고 헐리우드에. 그 남자 배우? 어. 그럼요. 네네. 네. 알았었어요? 그럼요. 화이강의 다리. 알아요? 몰랐어. 그런 영화 몰라요? 화이강의 다리. 막간 타워링. 이용하자면 이게 저는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실제 그 시대를 자꾸 표명하면서 그 시대 때 약간 국제시장이라는 뭐 완성도를 떠나서 우리나라 영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실제 막 중간에 정주영님 등장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이코닉한 사람들을. 등록은 이것도 재밌는 게 등록은 실제 나오고.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건을 저희가 어느 쯤이겠거나 반추해 볼 수 있을 만큼 적재적소 이렇게 실제 인물들 등장시키더라고요. 혹은 뭐 주식 그거 폭락했을 때도 그러니까 연도수랑 현실 반영이 그대로 쫙쫙 재밌어요. 되는 게 그렇게 시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홍콩 반환 직전까지의 삶을 다루잖아요. 그때 시대상 같은 느낌을 다시 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고모님도 살아있는 역사 증인이니까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또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했던 인물들 중에 그 외국인 영어 강사 제레미 양배추 그리고 약간 양배추.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양배추. 맞죠. 에이즈 걸려서 떠나는 근데 한국을 떠나잖아. 버리지 않잖아요. 책임지죠. 자기가 케어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태국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지나가는 듯이 너무 그냥 에이즈래. 너무 근데 강력한 거예요, 저는 그게. 심지어 눈물도 고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봐. 빨리 가야 해 이러고 에이즈거든. 약간 너무. 그렇지. 맞아요. 근데 뭘 말하고자 했을까가 되게 좀.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오라고 해서 하고 언제 있어. 갈지 모르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보러 오라고 울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 두 메인 주인공 빼고는 다들 명료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애매한 제스처를 안 취하고 소금만. 그래서 소금이나 이 둘만 우왕좌왕하지 이들은 명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냥 갈게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주변 사람들이 방향이 명확하고 그런 심리 아닐까요? 살짝은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하기에는 이미 왜냐면 나는 내가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결혼할 상대가 있고 그리고 이호 입장에서는 내가 꿈꾸는 남자랑은 전혀 부합하지 않고 난 더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더 원하는데 당연히 원할 것 같아요. 이후에 초반의 모습을 보면 이미 야망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이라. 그치.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제 초반의 상황이 둘이 너무 외로웠잖아요. 그 맞아요. 심지어 이유도 입으로 뱉지 않아요? 우리는 외로웠고 그날 그랬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초반에. 근데 대사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홍콩에 온 목적이 성공하기 있다를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약혼녀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온 거고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여기서 집을 사고 어머니도 집 중국 가서 사들려고 집을 온 거니까 사들려고. 그거를 이제 웬만하면 바꾸지 말자라고 스스로 각자 초기의 목적을 설득하지 그러니까 않는다. 이게 그 시대 때가 누구나 그 홍콩 드림을 꿈꾸던 시대고 실제로 막 본토 출신인 것도 숨기잖아요, 이호가 막. 근데 이제 좀 그게 둘 다 목표는 비슷하지만 이호는 되게 그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약간 소금 같은 감성적인. 경우는 이제 뭐 해야 하니까 온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먹고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온 듯한 느낌. 그 진짜 그게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아서.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이별이 끝나고 이제 또 세월이 또 2, 3년이 흐릅니다. 흐르고 결국은 이 표 오빠도 대만에서 이호와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고 이 팬으로서 표 오빠의 팬으로서 팬 진짜 어떻게 팬. 생각합니까? 근데 표 오빠가 좀 불안한 대사를 내뱉었어. 표정이 짐 약간 풀지 말라고 했어. 약간 짐 풀지 약해졌어요. 말라고. 그때쯤에 좀 그 거성이 약해졌을 때 그 안쓰러움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늙었다 싶을 때 이렇게 막 슬픈 것처럼 그때 왠지 뭐 이렇게 들고 가는데도 전에 투샷 같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유전이 키도 작아 보여 그때. 유독 원래는 되게 멋있었던 사람인데 그때쯤에 두목 같지 않고 되게 인간의 어떤 약간 이제 착잡함도 보이고 그때 결국에 죽었죠. 삶을 그렇죠. 그 친구들이 길에서 그를 강탈하면서 총으로 살해당했죠. 그게 좀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팬으로서 너무 아쉬웠고 이분이 뭔가 그 소금 이제 이 집에서 영화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니까
소군과 이효를 맺어주려는 억지스러운 죽음?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아,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구조상. 이 각본의 구조상. 그 삐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거기에 이용된 인물이 표오빠 아닌가요?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두 주인공의 상대편들, 이 메인 주인공만큼 중요하잖아요. 뭐 소정과 이 표오빠. 이 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 둘을 위해 정말 희생당하는 구조예요, 지금 모든 게. 왜냐면 맞아. 만약에 표오빠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또 그 먼 미국에서 만났으면. 또 만나서 또 똑같은 반복이 그쵸. 되면 정말 이여와의 끝은 어딜까? 그래, 그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또. 그때쯤이면 이제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효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내려주기 위해서 표오빠라는 인물이 꼭 하늘나라를 보낸 거야. 표오빠가 그 삶을 이제 하직하고 나서 그 병원인가요? 어디서 이제 병원 영안실. 뒤집어달라고 했을 때 미키마우스 보고 살짝 웃잖아요. 울기 전에. 그때 와, 그 그때 참 장면 너무 그 좋았어요. 장면이 정말 와. 처음 울었어. 정말 그리고 이호의 그 진심이 우리가 아까 뭐 불안했거나 얘기하려는 보통 여러 가지 그게 의리였든 뭐 사랑이었든 뭐든 간에 정말 그 장면은 사랑했던 저도 거예요. 의리로만은 아니라는 게 그때 나는 느껴졌어요. 그래 나는 이효가 되게 고마워했다라고 느꼈는데 이 사람한테 되게 고마움으로 그 표정이 되게 나는 사랑- 고마움이 컸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랑도 꽤 커졌구나라고도 느꼈어요. 뭐 의리 포함해서 같이. 그 장면 때 약간 찡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미키마우스가 굉장히 찡했어요. 그거 보고 잠깐 말했던 것처럼 웃잖아요. 그 잠깐 웃는 게. 그 순간에 딱 그 미키마우스 봤을 때 딱 피식하잖아. 근데 그 약간 맞아. 이 존재 자체가 그 이효를 되게 웃게 해준 존재? 그리고 그래서 극중에서도 저도 너무 약간 숨쉬게 해준 아쉬웠어. 존재가 그런 그런 것 장면 같아요. 연기해보고 싶죠. 저 그런 그 장면 너무 장면이 약간 너무 매력 있잖아요. 너무 좋았고 너무 약간 배우로선 탐나는. 그게 약간 몇 안 되는 환기 역할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되게 무섭게 뭐 위치가 있지만 굉장히 이 여자한테만큼은 환기적인 역할을 하고 기댈 수도 있고. 그 저는 그 표 오빠 나오는 장면 중에 그 사실 둘이 뭐 그런 거 알고 있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뭐 연락 받고 막 화내면서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죽지 마. 그래서 아이 뭐 죽으면 못 돌아오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제스처들이 되게 터프하게 막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막 맞아. 이렇게 막 맞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매력 있는 거야. 근데 나 그게 너무 매력 있는 거야. 담백해. 너무 담백해. 아니 갑자기 자기 여자 해봐. 근데 그게 너무 이 표 오빠를 더 살려준 맞아. 그런 액팅이어서 너무 너무 좋아.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매력이 있었어. 맞아. 너무 매력 있으면서 되게 좀 짠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짠함. 내가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쨌든 보이는 건 등짝의 그 타투와 뭐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과 실제로 이 배우가 보여줬던 그 이호와의 관계라든가 마지막까지 그거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순정이 있잖아요. 순정이 있고. 순정을 또 증명했고. 너무. 그리고 그 미국 가서 닭 이제 그 소군이 일하는 데서 닭 사오잖아요. 맞아. 그 닭 심지어 먹- 맞아요. 닭도 이유만 먹고 있고 앞에 이런 거 보고 계속 쩝쩝대면서 먹고. 근데 앞에서 보고만 있지만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다고 했어. 이 닭은 너무 맛있다. 근데 아니 그게 지금 너무 반질반질해서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또 이 남자도 약간 너무 순정인 느낌? 그 표 오빠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좋은 것처럼. 약간 아빠 미소 같은. 아빠 미소 맞아. 같은. 아까 아빠미가 있어요. 거기서 둘이 아니, 연인이지만. 그 장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사랑이 맞는 게 애도 낳자고 해. 그쵸? 맞아요. 저는 그 사람 애는 어떻게 하냐고. 근데 말은 막 처음에 멜로 애들 막 기어다니고 떼쓰고 싫어 귀찮아 막 이랬는데 또 아이에 대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 자, 너무 표오빠 용비어처럼. 이 영화의 마지막 표오빠 완전히. 너무 좋았어요. 나 천밀밀보다 맞아. 그게 더 좋았어요. 진짜 그 사람의 캐릭터. 자, 우리 처음부터 스포를 날렸던 자 예은 배우의 자 엔딩. 아, 저는 계속 보는 내내 속이 좀 터져가지고 계속 어긋나니까 어긋난 채로 끝나면 너무 화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보다가 그리고 그래도 나서 만나서 몇 개월 후인가 만난 거잖아요. 그쵸, 몇 개월 후. 그러니까. 몇 막 개월 쫓아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때도 진짜 아니 돌아봐라 좀 돌아봐라 너무 하다가 이제 재밌었잖아. 그 뭐죠 자유의 신상에서 사진 찍고 가이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진 찍어주고 있었고. 계속 엇갈리다가 근데 너무 진짜 1m 옆에서 만나잖아요. 불렀는데 그거 그 후에. 네, 맨 마지막 맞아. 장면에서 맨 마지막 장면. 저렇게 만난다고 싶게 너무 붙어서 그리고 만났는데 표정이 90년대 방식인 게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라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보는 느낌들 있잖아요. 운명적으로. 왜냐면 일단 이혼은 그 곳에 소군이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지 않을까라는 소군은 생각으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영화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고 이혼은 알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가 나 언제 너 만날 줄 알았어.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웃잖아요. 해맑게. 그 표정이 진짜 그 부분이 되게 감성을 자극해. 그리고 그 장면은 당시에 제가 1000mm를 안 봤었는데도 그 엔딩 마지막에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 되게 많이 떠돌아다녔었어요. 그치. 네. 그 비슷한 장면이 많아. 되게 시그니처였고 아, 그 장면. 유명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디도 많이 됐고 약간 접속도 그렇게 마지막에 끝나는 듯한 느낌. 이렇게 마주치고 먹먹하게 끝나잖아요. 극장 옆에서. 그런 느낌들이 많았지 당시 감성 연출. 그리고 아까 헤맬 때 전형적 90년대 한 맞아요. 명 쳐다보는 한 명 뒤돌아보고 그런 연출 있잖아요. 그건 지금도 하는 것 같아. 지금도 해요. 로코에서 맨날 하지. 많이 써먹었지요. 네. 그 이후에. 맞아. 드라마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왜 좀 못 알아들어요? 뭐 안 봐. 못 봐. 막 지붕 딴 데 보면 이때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또 그 장면에서 막 둘이 소리치고 엉엉 울고 뭐 그런 게 없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장면에서 거기서 엉엉 안 하면 이제 국제시장 되는 거예요. 이상가도 이상가도 상봉으로 되는 맞아. 건데. 근데 둘이 거기서 엉엉 울면 관계가 좀 이상해질 그래요, 것 같아. 나중에 이상. 맞아. 만족스러운 엔딩이었다. 만족스러운 엔딩이었고 상황적으로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소구는 근데 슬프다. 정리됐다라는 표현이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왜냐면 그 정리를 못해서 우리가 계속 욕했잖아. 처음부터 소구에게. 리메이크 됐던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오리지널을 본 거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유부단이든 그게 소극적이든 뭐 결단력이 없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이 둘 다 마찬가지로 가끔씩은 뭐 한 명이 좀 더 결단하면 못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됐고 그런 어쨌든 상황 정리가 이루어졌고 극 중에 2호까지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이 정리돼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다고 한 게 사주한 거 아니야? 정리하라고 흑인들한테. 흑인분들한테도 사주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이 영화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천민이 2, 3가 있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이후의 얘기일까?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나도 얘기예요? 보니까 주인공이 다르던데 여명은 있는데 3는 여명 장만옥이던데.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레옹, 와사비 레옹 해서 2인 척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오리지널하고는 퀄리티가 그렇게 퀄리티가 무관한 느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천밀밀 얘기하면 그냥 천밀밀이었지 2, 3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약간 없어요. 나홀로 집의 4, 5 같은 거예요. 있지만 그걸 별로 이렇게 정사로 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이제 어쨌든 둘이 만나고 서비스 화면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기차역 좋아요. 그 장면도 우리 리메이크 많이 됐어. 그런 맞아. 장면도. 그런 장면 로코의 수많은 맞아. 맞죠. 근데 그런 장면은 보통 이렇게 장편 영화보다는 옴니버스 영화에 많이 나와요. 옴니버스 영화에서 1, 2, 3, 4편인데 한 뭐 3편이나 4편쯤에 끝날 때 보면 이 친구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 알고 이 보면 친구 이렇게 됐다. 이웃집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장편 영화였는데 사실 스미스 한간 그렇게 데리고 이루는 게 오랜만에 또 보니까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뻔한데도 재밌어. 그런 거. 운명 같고. 그리고 그 둘이 그 처음에 내렸을 때 태도도 좀 달라. 여자애 막 급하게, 그치. 나 이제 막 해볼 거야. 여기서 이런 느낌과 맞아. 얘막 잠자다가 막 어리버리하면서 내리는 그 느낌과 대조돼서 매력이 있어요. 둘의 그 아무튼 이 영화 또 사실은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그 등려군의 노래? 노래 천민밀 아래향 야래향 그다음에 월량대표 아저씨 뭐 이 노래 메인은 월량대표 아저씨라는 노래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다 찾아봤더니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 노래의 가사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달달해. 이 노래 가사에서 주는 모든 그 얘기를 풀어놓은 맞아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좀 감독님이 맞아. 이 노래를 엄청 그럼 선호하셨었던 거겠네요. 그리고 약간 옛날 영화라는 느낌이 든 거가 이거를 계속 뭐 느리게 혹은 빠르게 이들이 막 흥얼거리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나와요. 그 음악이 중간중간에 같은 음악이 있는데 변주해가지고 영화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하나 가지고 막 돌려 쓴다 그러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독님이 그 노래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가. 자, 우리가 얘기를 마무리해 보면서 그러면 이 영화는 뭐 인연 또는 뭐 운명 약간 그런 류의 영화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사랑은 이 둘에게 찾는 걸까요? 아니면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예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를 고르자면은 찾아오는 쪽이 아닐까. 근데 이 둘에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그쵸. 둘은 노력하고 뭐 했지만 근데 모든 서로 게 안 되었고 저는 찾아오는 거. 어렵네.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잖아요. 그 운명이 어긋나면 안 되는 그렇지. 거니까. 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훅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잖아요. 맞아. 그런 거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그치. 있는 건 또 난 사랑할 거야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고 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건빵 속의 별사탕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문학적 약간 뭐 착시 현상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들의 힘들고 험난하고 가난하고 이런 좀 팍팍한 건빵을 먹다가 둘이 만날 때 달콤하고 달달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 잘못 오해가 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기회가 해석하기 나르니까. 사람의 어떤 인사처럼 기회가 여러 번 오는데 그 중에 저도 온다라는 주의인데 오는 걸 찾아보는 것에 적극성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뭐 너한테 뭐가 떡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랑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적인 면에서 내가 뭔가 이걸 성취하겠다 그건 찾아 나서야겠지만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저도 찾아 나서는 쪽은 아니고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 찾아왔을 때 그게 찐인지를 알아보는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는 분별력과 것 같아요. 판단력.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거기에 몰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찐이었는데 놓치거나 그치.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찾는다라는 건 저도 좀 약간 동의를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적어도 자신의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뭔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한 그 정도의 것 같긴 느낌은 해요.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제 팔찌를 두 여자에게 똑같은 걸 선물해 주는 것 같은 선택은 하지 마요. 오늘의 베스트 장면 하나씩만 꼽아볼까요? 베스트.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 베스트 장면 뭐 우리가 처음에 좀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때는 후반부까지 스포라서 얘기를 얘기했으니까. 못했지만 이젠 사실은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나도 그 마지막 장면 왜냐면 이 영화의 내내 흘렀던 OST의 주인공이 사망했던 왜냐면 골이잖아요. 이 둘의 네. 골이었는데 사실은 이 천밀밀 이 노래가 테레사 탱의 노래가 이 둘의 연결고리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좀 이어가게 해준 그 힘이었는데 그녀의 사망 소식에 둘 다 우연이죠 분명히 이렇게 마주하게 된 마지막 장면에서 막 정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너무 그런 세련됐어. 장면. 표정. 배우님은 지금 별말까지 얘기한 상태에서는 어떤 장면이죠? 저는 아까 여러 장면을 얘기했는데 우선 배우 입장에서 보는 좀 너무 좋았던 장면은 아까 그 미키마우스 표 오빠 빠이빠이 했을 때 그 장면 그치. 그 장면 정말 너무 그런 거 좋았어. 연기해보고 싶을 맞아. 것 같아 여배우. 약간 해보고 싶어서 나 기억에 그러니까 남는 장면. 좋은 장면, 기억 남는 네, 장면 각자. 얘기하면서 네. 내가 정말 여기 나온 배역 중에 가장 매력적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기, 배역. 이 뭘까요? 근데 그 배역을 하면 사실 저 표 그러니까 오빠 배역. 오빠의 여자 버전이면 있지. 사실 저는 캐릭터는 표 오빠가 가장 너무 저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맞아. 약간 여자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말할 것도 소군. 속은 나는 그 장면도 좋았어요. 마지막 그 전 장면에서 서로
이제 마주치지 못하고 소군은 소군대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맞아. 그리고 이호가 쫓아다니고 이호 쫓아다니. 난그 방출되기 전에 나라에서. 그것도 저런 장면. 너무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치. 가는 소군과 너무 안타깝게 막 쫓아가는 맞아요. 이호의 표정. 하고 싶었던 장면들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는 영화와는 무관하게 전 이 시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대를 그린 막상 당사자들은 힘들 수도 있었던 시대겠지만 어쨌든 80년대생으로서 그 시대의 느낌을 향유하는 게 있거든요. 맨 처음에 맥도날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장면도 다른 의미로 좋았던 게 막 옛날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시골과 도시의 경계 지역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 때는 한 마을에 이 마을이 조금 더 상위 마을로 진화된다라는 거를 롯데리아로 판단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롯데리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야 이게 그리고서 그 다음 단계가 맥도날드고 버거킹이고 뭐 이런 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버거킹까지 생기면 도심 됐던 지역이다. 번화가지.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소군이 첫 월급을 타야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일 수 있잖아요. 그 성공의 상징.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패스트푸드는 어떤 홍콩 드림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의 상징 같은 거라 옛날 생각도 나고 처음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면서 여기를 향했을지를 보면 남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각자가 꿈을 위해서 어느 공간에 타지로 간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니까 당시에 불안했던 홍콩 정세나 이런 부분에 놓여진 젊은 사람들의 불안한 이야기 같아서 너무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난장은 안 됐네요. 오늘 초반에 확 근데 했다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장면이 이제 들으면 생각이 날 때는 그냥 짠해지는 게 감성이 되게 맞아요. 매력 그리고 음악이 그래서. 일단 사기다. 왜냐면 제가 영화를 알기 전에 음악부터도 이미 20년간 취해 있다가 이 영화를 본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음악으로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작품 같은. 덕분에 봤습니다. 감사하게. 자, 오늘 뭐 추가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오늘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홍콩 내고 그럼 그거 해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홍콩 그 시대 때 르네상스의 홍콩 영화들 중에 추천할 만한 영화들이 있다면 한번 서로 그 시대를 그려볼까요? 반영하고 있는. 네. 그 시대라면 뭐 아까 얘기했던 화양연화나 한 80년대부터 이 90년대 후반 정도까지가 홍콩 그 전성기였는데 그때에 나왔던 추천할 만한 또 영화. 걸을 수 없는 영화 영혼범색. 나는 동방불패. 너무 좋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막 날라다니고 장풍 쏘고 막 던지고 싸우고 그게 진짜 거기가 임청완님의 전성기 때 그쵸. 나왔던 거죠. 맞아. 너무 멋있었던.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이거나 미성년일 때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홍콩 영화의 전성기와 쇠락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왜냐면 후반기 때 이제 몰입할 때쯤에 전성기가 쇠락기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IMF 시대 맞아요. 때쯤 그쵸. 99년도쯤에 거의 꺼지고 그냥 손 없이 싹 이 묻혔던 거 천밀밀이 같아요. 후반기 영화란 말이죠. 그런 거에 마지막 그치. 불꽃 같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K-무비가 굉장히 주목하는 시기인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되게 경각심을 갖고 늘 신선하게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좀 소모성인 영화에 비슷한 영화에 막 10편, 20편을 막 한 해에 찍고 이래서 소모가 엄청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홍콩 영화의 짧았던 불꽃보다 좀 더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왕가희 감독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양연화도 너무 좋고 2046이라고 그 조명을 너무 잘 썼던 영화들이 있어요. 나 본 것 같아. 네, 그 홍콩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너무 와닿는 게 막 양조희 배우님 나왔던 그 시대 때 영화들 보면 네온 간판 막 약간 미래 도시와 지금의 중간선에 있는 약간 뭔가 오묘한 네온 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미래 도시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던 홍콩 시대의 로망 같은 게 있어서 왕가희 감독님 영화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대의 홍콩 영화는 정말 우리나라 영화가 쫓아가기 굉장히 버거웠던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고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 영광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게 좀 바통을 넘겨받은 느낌? 네, 우리가 네, 넘겨받은 느낌. 오히려 지금은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생각이 나고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990
96년도 홍콩 영화 천밀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3초 음악 틀어주시면서 끝내요. 3초 엔딩곡으로 한번 BGM 한번 깔아주시면.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